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의무와 가족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가정학계에서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하는 과정과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오늘날 2021년 시점에 와서 여성학계와 함께 서로 논쟁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학계에서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과 법이 어떻게 해서 시행되었으며 법안 개정에 어떤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다루어보고 올바른 가족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탄생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정학이 시작된 것은 188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모든 대학에서 가정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가정학이 1990년대에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가족과 사회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정학자들은 가정학이 이제까지 가정 안에서만 실용학문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기능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또 국민을 위한 가정과학, 생활과학으로서 발전해야 된다는 자각을 가지면서 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정학계에서 노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가정학이 100년을 이룰 쯤인 1994년에 유엔에서 세계 가정해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사단법인 대한가정학회와 함께 100년 학술 대회를 열면서 가정학의 사회적인 기여를 위한 가정복지 향상과 함께 가정복지사 제도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98년도에 가정복지사 협회를 창립하고 가정복지사 국가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의 전신인 가족복지기본법안을 발의하고, 또 전국 가정복지교수협의회를 창립을 하면서 가족복지발전 종합계획안을 정책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던 노력이 2003년에 와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의 여성가족부에 발의를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공포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성학계나 사회학계에서 사회복지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정학계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가정학이 독자적으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계와의 공동대책위원회, 또 여성계의 평등가족기본법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조정회의도 이루어졌고, 공청회와 심포지움, 방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가족복지기본법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세 차례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대안 제안이 이루어진 이유는 여직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이 문제가족, 자녀적이고 보충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족이 발생했을 때 사후 진입해서 치료하는 적인 차원에서만 국가의 가족정책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용어를 바꿈으로써 보다 선제적인 차원에서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우자,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자, 또 가족과 사회 간의 소통 연계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적이고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가족 정책을 좀 더 선진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정학계에서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도 참여해 왔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발의와 활동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법안 개정에도 저항해 왔습니다. 2005년에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가건모를 약칭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모든 건강가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만들고 작성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2005년도에 가족정책기본계획안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학계로부터 공청회가 개최되고 2006년, 7년 그 후로 현재 2021년까지 여성학계에서는 지속적인 정부나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법안이 공포되고 제정될 때 합의한 각 학계의 취지와도 반대되는 경우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직 개편을 이루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이 여성학계의 이러한 반대되는 의견은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사업은 2005년 이후에 시범센터가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상당히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의 제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한 가정만을 지원하고 건강하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장이 되고 있지만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개정이 되고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오늘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함께 병합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는 통합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아이돌봄 지원법도 제정이 되었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두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가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내 돌봄의 공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품앗이나 공동육아 나눔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조직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8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3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80개소였으나 2013년도에는 5년이 흐른 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히려 151개소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2개로서 일반적인 보편 서비스를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가 더 늘어나는 역차별적인 역서비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한 반면에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10%에 다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47개소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에 맞서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센터로서 203개소까지 증가되면서 활동을 넓혀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정책에 있어서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오해와 진실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잔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이 두 개의 대치되는 이념에 대해서 여성학계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차별한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이나
조선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을 차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성학계의 단어에 의한 언어적인 표현에 의한 차별일 뿐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전히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조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도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언어로서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꿈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 심지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건강가정이라는 건강의 용어는 형용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건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이든 한부모든 조선이든 다문화 가족이든 가족의 형태에 관계없이 어떤 가족 형태에서든 가족의 현재의 건강성을 지향한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학자들의 여성학 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만 필요하고 가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가족정책기본법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인적 구성 요인인 가족만 중요하다면 그 가족만 중요하게 그렇게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적 자원인 가족은 이혼을 하고 해체를 하는 것일까요? 가족을 해체하는 이유에는 가족 간의 관계 갈등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생활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직이나 파산이나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사회나 가족 내적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영향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구성만 강조해서는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학계에서는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에만 방점을 두는 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녀를 키우는 환경과 비용, 다양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족만 강조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가족 구성원인 개인도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만 강조하는 가족정책기본법은 심지어는 가족의 개념도 법에서 뺐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안을 바꾸자면서 가족의 개념을 빼는 것은 서두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부모, 자녀로 이루어지는 2세대의 핵가족만,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나 조선 1인 가족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제한이 되고 차별을 주장한다는 여성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중 여러분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문제는 단번에 오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성을 지향하고 가정 문제를 예방하며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미 다양한 가족을 위한 한부모 조선 위기가족과 1인 가족 사업을 2010년부터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감자 가족, 교정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정가족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교통사고 유가족, 장애아를 둔 가족 지원 사업과 함께 최근 대중매체에 부각되고 있는 학대 아동 대상의 원가족 회복 기능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여성계의 주장하고는 굉장히 상치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네, 가족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법명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부자 복지법의 경우에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 대한 편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명칭상 한부모 가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서 법명이 2008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다시 한부모 가족이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또 한부모 가족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새로운 용어가 탄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기본법이 법명이 바뀌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해 나갈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속빈 감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법명만 바꾸고 그 안에 가족의 개념도 없으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개선도 없는 법명이 굳이 개정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난 20년간 법명을 바꾸지 않고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을 잘 맞추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령 바꾸는데 20년의 시간을 소비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소모성 기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 안의 내용을 담아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는 여성만 있고 가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3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 기준이 학사학위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전문학사는 정식 팀원이 될 수 없고 학사학위 기준에 맞춰서 건강가정의 급여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보다도 예전에는 높았지만 호봉이 낮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2008년 이후에 전국의 센터가 확산되어서 인건비가 동결되고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은 상황이 되고 직무 근속기간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복지관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이렇게 가족이 여가부는 같은 종사자인 가족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저희가 센터 평가를 받을 때 건강가정사는 국가인 여성가족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3년 동안 자격증을 발급한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건강가정사임을 증명하려면 성적표를 떼서 성적표에 관련된 교과목을 해서 그걸로 자격을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여성가족부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무관심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이런 기관 평가에서 자격증 발급과 관리를 의도적으로 이 법안 개정을 위해서 소홀히 해왔고 법에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를 방임하여 종사자들의 성적표로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자격도 이런 국가 자격은 없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던 보육교사 자격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2010년경부터 자격관리국을 두고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종사자의 인권 침해와 업무 방임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 올바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 정책의 대상자는 국민입니다. 이 상황을 여성가족부인 주무부처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업무상 행정상 평일 때문에 법령 개정에 20년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가족 문제 해소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사업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널리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립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설립 15주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아직도 지역사회에서는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가 주민들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서 제가 여주 법원에서 하는 이혼 전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 전후 상담을 하고 난 한 남자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상담비는 얼마를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신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왜 이런 일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느냐, 살면서 힘들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국가가 이런 것을 홍보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가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족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1인 가족 서비스를 일부 센터의 시범사업 정도로만 시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정과 공동체 가정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 형태에서 요구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령화와 함께 일부 농촌이나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이미 인구가 20-30% 이상이 고령의 노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세대 간의 융합 프로그램이나 치매 노인 부양가족, 또 노인 단독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족이나 다자녀 가정의 자녀 돌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노부모 부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심 돌봄 프로그램은 부재인 상황이므로 지역사회와 이런 연대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대민 가족 서비스 일선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 등 인재가 근속할 수 있는 노동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국가 정책적인 노동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당나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15년간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만 내려올 뿐이고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열악해지는 근무 환경, 좁은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실, 부대시설과 같은 것들의 확충이나 개선에 대한 비용 정책은 책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개선과 변화가 없이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가족 서비스 지원의 향상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과 또 노무나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법체계 전체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가족 정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시급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는 마지막으로 법 개정의 명칭만 바꾸어서는 법의 질이 나아지거나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가족 전달 체계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 서비스 정책에 보다 열의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